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외부로 좀 나와서 이쪽에 논현동에 있는 사운드 코어라는 오디오 샵의 쇼룸에 와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 많이 좀 보이는데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스위스의 스테나임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스위스 하면은 하이엔드 오디오의 본고장 중 하나죠. 기본적으로 뭐 골드문트, 피에가, 뭐 CH 프리시전, 나그라가 그렇죠. 나그라를 또 빼놓을 수 없죠. CH 프리시전, 다질, 다질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 많은데 오늘 소개하는 이 스테나임 브랜드의 좀 스토리를 좀 쫓아가 올라가 보면 골드문트가 나옵니다. 처음에 2010년인가요? 그때 이제 골드문트에서 있었던 4명의 멤버들이 출가를 해서 스테나임 이 브랜드를 설립을 해요. 설립하고 처음 내놓았던 내놓았던 스피커가 저희 양쪽에 제일 바깥쪽에 있죠. 이거는 이제 요즘에 새로 나온 SE 버전이고요. 저는 저 스피커가 처음 이제 국내에 들어왔을 때 처음 들어보고 상당히 좋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 드비알레와 같이 매칭해서 한번 들어봤었는데 보니까 이 역사를 보면은 스테나임 초창기 그 멤버들 중 일부는 나중에 드비알레로 자리를 옮기고 그래서 그런지 드비알레와 매칭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이 SE 버전 전에 알루민 2를 2015년에 매칭해서 들어봤는데 그때 스피커 6종을 이제 비교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마음속에 원톱으로 꼽았던 게 알루민 2였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 스테나임에 대한 그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미넨 오디오쇼 가고서 뭐 레퍼런스도 들어보고 그런데 얘네가 진짜 장난이 아닌 브랜드구나.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가진 브랜드입니다. 알루민 2가 나온 이후에 근데 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 계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스위스랑 또 계속 또 만나게 되는데요. 맞아요. 스위스의 또 다른 브랜드와 또 그렇죠. 그 나그라에서 진짜 그 이제 마케팅하고 이제 국내 그 스위스 내부에서 오디오쇼 주최하고 그럴 때 그 이제 역할을 하던 분이 2013년에 이 회사를 스테나임을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인연이 재미난 게 장 펜차드라는 분인데 스위스 자국 제작사만이 참여하는 오디오쇼를 개최를 한 거예요. 나그라에 다니면서 그때 이 스테나임에서 알루민 2를 갖고 출품을 해왔고 그때 그 소리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던 차에 2013년에 아예 그 스테나임이라는 브랜드를 인수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보면은 스위스는 토양 자체가 하이엔드 오디오가 발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토양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장파스칼 판차드 이 양반이 되게 보면은 그냥 뭐 마케팅 이런 거 하시는 분 같지만 알고 보면은 음악 관련된 뭐 공연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셨고 그 몽트레 뭐 재즈 페스티벌이니 뭐 아니면 클래식 뭐 이런 공연 기획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보면은 예전에 이쪽 분 관계자분 내한하셨을 때 그 CD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재즈 뭐 클래식 뮤지션들 이분들의 음악을 직접 녹음해가지고 음반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적인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이런 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음악적인 열정이나 문화 사업 뭐 이런 것들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그런 그 대표의 좀 면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장파스칼 판차드가 인수한 이후에 여러 모델이 많이 나왔죠. 막 최상급 레퍼런스 모델 이런 것도 많이 나왔는데 가장 최근에 출시된 모델 저희 양옆에 바로 있습니다. 이 톨보이 모델인데 오늘 이 시간은 이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저희 양쪽에 있는 스테나임의 알루민 2.5라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알루민 2의 상위 모델이고 알루민 3의 하위 모델, 중간 모델이죠. 그러니까 그 모델명에서 서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외양부터 살펴보면은 무게가 45kg 한쪽에 굉장히 무겁고 키가 94.5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개당 45kg면은 진짜
꽤 무거운 거잖아요. 혼자 들기 요즘에는 좀 힘듭니다, 저도. 그렇죠.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예. 풀 인클로저를 이제 알루미늄으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이유는 되게 이제 많잖아요. 뭐 인클로저의 공진을 없애기 그렇죠. 위해서 유닛만이 내는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45kg이나 나왔고 이스텔라면 처음 출발부터 인클로저를 정말 듬뿍 아낌없이 맞아요. 쓰는 제작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른 거보다 인클로저를 보면은 전면에서 보면 어떤 나사도 보이지가 않아요. 맞아요. 아주 깔끔합니다. 정말 예뻐요. 그래서 예. 그런데 뒤쪽을 보면 뒤쪽에 나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뒤쪽 편에. 그러니까 이 외관 뭐 이렇게 마감되는 거 그리고 전에 한번 이제 그 이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나사를 이제 박을 때도 뒤에서 박잖아요. 네. 그럴 때도 최대한 밀봉된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완전 밀봉한 상태에서 예. 이 나사를 박아갖고 정말 뭐 요만큼이라도 공기가 새나가지 않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또 댐핑제를 3중으로 해갖고 예. 내부 정제파도 없애고 그러니까 예. 역시 스위스 엔지니어링이 괜한 말이 아니다. 네. 요런 이제 마감 뭐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스위스 메이커들 보면은 김편님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딱 보면은 정말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명품처럼 만들었다. 이게 실제로 뭐 필리파텍 이런 명품 만드는 공정에서 일부 만드는 그런 메이커도 있는데요. 실제 보면은 정말 이렇게 같은 알루미늄이지만 다른 메이커 대비 정말 그 섬세해요. 섬세하게 그렇죠. 딱 보면은 정말 그 가공 퀄리티 이런 것들을 너무 좋습니다. 그 전면에 보면은 트위터 하나, 우퍼가 두 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트위터 보니까 이게 시어스 특주라고 그래요. 네. 예.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패브릭 돔이고요. 1인치짜리고. 예. 그러니까 지금 옆에 그 알루민2 SE랑 비교를 하시면은 예. 딱 구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2 때의 어떤 유닛 구성에다가 밑에다가 똑같은 6.5인치 우퍼를 하나 더 늘리고 그 인클로저 용적을 크게 확보를 한 게 이 예. 2.5의 어떤 아이덴티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디베이스 우퍼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뭐 카본 소재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요. 뭐 알루미늄 뭐 이런 견고하고 그리고 이제 반응 속도 빠른 이런 그 진동판 재질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는 셀룰로스 파이버예요. 그렇죠. 예. 일종의 펄프 페이퍼 이쪽 계열이죠, 사실. 예. 거기다 이제 습기 뭐 이제 침투하는 거 막기 위해서 예. 물론 이제 다 이제 코팅 처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프랑스 PHL이라는 네. 이제 하이엔드 유닛 만드는 제작사에서 역시 특주를 이제 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우퍼 두 발을 달았는데 전체적으로 딱 눈길을 끄는 게 이 세 개 유닛이 정 가운데 있지 않고 맞아요. 이 안쪽으로 지금 다 몰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옵셋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베풀면에서 이제 반사음이 일어나고 이 음을 교란시키는 회전을 줄이기 위해서 비대칭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특이한 거는 밑에 있는 베이스 플렉스 포트까지 포트. 반대로 또 이제 네. 반대 방향으로 옮기면서 그 위치 선정에도 역시 신경을 썼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유닛 배치나 이제 베이스 포트 위치하는 거 보면은 예. 이 알루민2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그런 예. 면에서 얘네가 진짜 크로스오버 설계라든지 예. 유닛 배치, 그다음에 베이스 리플렉스 설계 이런 거에 상당히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관적인 그런 설계 패턴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뭐 스펙을 보면은 저역은 35Hz까지 떨어지죠. 그리고 고역은 30kHz. 약간 중간 저역부터 초고역까지 재생하는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음 반사형 그렇죠. 그런 타입으로 설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칭 임피던스는 8옴이고요. 그리고 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사실 뭐 알루미늄 인클로저로 만들고 뭐 드라이브 유닛 고성능으로 만들고 어떤 경우는 이제 밀폐형 설계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에 대부분 감도는 계속해서 좀 많이 요즘에는 낮아져요. 이게 대형 스피커들도 감도가 좀 낮은 그 경우가 많은데 이 스피커는 무려 93dB. 그렇죠. 요즘 하이엔드 스피커 치고는 주류로 활동하는 이런 하이엔드 스피커 치고는 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앰프밥을 적게 먹는다는 얘기고요. 출력이 낮은 뭐 진공관 앰프나 이런 거로 매칭해도 충분히 드라이빙 가능하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작사에서는 심지어 10W 최소 권장 앰프 출력을 10W까지 잡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그 감도가 높고 임피던스도 또 높잖아요. 그러니까 임피던스도 높고. 그렇게 울리기는 어렵지 않은 스피커다. 예. 하지만 또 역시 몇 번이나 이제 좀 계속 강조해드리지만은 네. 적정 출력을 찾는 게 좋죠. 아무래도 얘의 그렇죠. 어떤 출력을 100% 끄집어내려면은 예. 앰프의 어떤 댐핑 팩터라든지 어떤 SMB가 좋은 앰프에 물릴수록 얘의 어떤 성능을 다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그 시청하면서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 3곡 언제나처럼 했는데 오늘 시스템, 이게 주변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모두 소울노트예요. 소울노트 저희가 예전에 리뷰를 한번 했었었죠. 그렇죠. 예, 한번 저희 채널 많이 보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풀 소울노트로 해가지고 그렇죠. 소스이도 소울노트에서 출시한 네트워크 플레이어, 그 다음에 DAC, 그 다음에 소울노트에 클럭도 있어요. 네. 클럭도 붙였습니다. 예, 거기다가 소울노트의 프리앰프와 그 다음에 모노블록 파워앰프까지 모두 합체를 해서 한번 소울노트와 스트나임의 알루민 2.5 이런 조합에서 어떤 소리가 나올지 저희가 한 청음하고 한 3곡을 녹음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Some people say a man is made out of mud. A poor man's made out of muscle and blood. A muscle and blood and a skin and bones. You got a mind that's weak and a back that's strong. You load of 16 tons, and what do you get? Another day older and a deeper in debt. Say to Peter, don't you call me, cause I can't go. I owe my soul to the company store. Say, Peter, don't you call me, cause I can't go. Say, Peter, don't you call me, to the company store. Say, Peter, don't you call me, cause I can't go. I owe my soul to the company store. Come on. Shovel and I walked to the mine. I loaded 16 tons of number 9 coal, and the strong boss said, well, bless my soul, you load 16 tons, and what do you get? Another day older and a deeper in debt. Say, now Peter, don't you call me, cause I can't go. I owe my soul to the company store. Yeah, I was born one morning in the drizzling rain. Fighting in trouble have been my middle name. I was raised in the canebrake by an old...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이 첫 번째 곡, 이 곡 들어보면은 고역 쪽에 막 굉장히 순간적으로 높이 쳐 올라갈 때 그 고역 쪽이 어떤 스피커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건조하고 좀 거칠게 들리는 이런 경우가 좀 꽤 있어요. 근데 이 스피커는 일단은 소프트 돔인데 고역 쪽이 굉장히 리니어리티가 굉장히 좋다. 예, 롤오프가 빨리 일어나지 않고 스펙상은 30kHz라고 그러는데 별로 롤오프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고 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보니까 그리고 인클로저가 워낙 단단하고 이렇게 해서 단단한 인클로저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깨끗해요. 깨끗하면서 선형적으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예, 그런 게 좀 일단은 돋보이네요. 네. 저는 그 중고음 특성이 좋다 이제 코나님 말씀 100% 동의하고요. 거기다가 상당히 그 배경이 조용하다. 그러니까 그 소프라노 목소리나 뭐 악기 소리 말고는 정말 적막한 예.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역시 얘는 2.5가 됐든 뭐 저 2 SE가 됐든 그냥 내놓는 것마다 하이엔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질감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예. 정말 유닛이 낼 수 있는 정말 퓨어하고 순결한 소리만을 내는 그거를 하나의 이제 하이엔드 스피커의 한 덕목이라고 봤을 때 네. 얘는 그냥 처음부터 그런 식의 접근을 했다. 예. 그러니까 첫인상은 그거였어요. 네. 저도 이제 정말 딱 들어오면은 SMB가 좋다. 네, 맞아요. 예. 배경이 아주 깨끗한 예, 그런 모습이고요. 김 회원님 말씀대로 고역대가 정말 제가 들어도 SMB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배경이 아주 깨끗하고 그 위에서 이 소리만, 음악 소리만 쫙 나오는 예, 그런 것들은 실제 이게 유튜브에서 그냥 들어보면은 못 느끼고요. 현장에서 좀 들어봐야 됩니다. 맞아요. 사실. 예. 그리고 두 번째 뭐 곡 들어보면은 이게 6.5인치 두 발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풍성하고 막 이런 쪽은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한 5, 60Hz 정도에서 이렇게 감쇄되면서 아주 깔끔하게 처리되는, 예, 아주 초저역까지 막 빵빵하게 막 울리는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저역은 스펙만큼 이렇게 딱딱 떨어지면서 굉장히 개운하게, 그러니까 뒷맛이 아주 깔끔한 저역이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곡이 이게 저역이 막 초저역까지 굉장히 떨어지는 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부스트 되거나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떨어지는 그런 맛이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 잘 제어가 된 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웰 컨트롤드. 그렇죠. 저역은 주로 이제 이 피부로 느끼잖아요. 예. 그러니까 치고 그러니까 빡 하고 팍 빠지고.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벙벙대는 걸 저희가 또 본능적으로 싫어하잖아요. 정말 싫죠. 그렇죠. 뭐 파괴력, 펀치력 뭐 다 좋지만은 그게 벙벙된다. 예. 그리고 통제가 안 된다. 예. 뭐 지멋대로 막 움직이고 멈춰야 되는데 계속 움직인다. 결국 예. 댐핑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6.5인치 두 발이 정말 기가 막히게 딱 멈추고 예. 그럴 때 그 쾌감이 대단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곡에서 특히 두 번째 곡에서 놀랐는데 이 스피커가 플러스 스탠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윗공간을 딱 지배를 하고 있어요. 비워둔 게 아니라 위에도 하나의 어떤 스테이지 공간이라고 봤을 때 네. 그거를 전해주는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급이 높은 스피커일수록 이 윗공간까지 높이까지 제공을 하는데 예. 이 스피커에서 그걸 느낀 게 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세 번째 곡, 대편奏 이런 것들 들어보면은 악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타악도 나오고, 뭐 현악도 나오고, 뭐 금관, 목관 막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게 이 스피커에서 보면 이렇게 레이어링이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뒷공간이. 물론 이제 오늘 세팅이나 풀셋 그 소울 노트에 어떤 도움도 많이 받았겠지만 스피커 자체가 이 입체감, 공간감 표현이 상당히 좋고 김 편님 말씀대로 스피커 크기에 비하면은 상당히 넓고 입체적인 예, 그런 무대를 형성해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SMB나 어떤 해상력 예. 이런 것도 이제 뭐 좋았지만은 이 무대를 만드는 능력이 참 대단한 스피커다.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을 해 보니까 역시 유닛 배치가 예. 그러니까 비대칭으로 오프셋으로 해서 최대한 예. 스테이지와 이미지를 정확히 하는데도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느꼈던 거는 이 뭐라 그럴까
얘 첫인상을 보면 이제 알루미늄 인클로저고 또 이제 안에 특히 이제 시각적으로 좀 블랙 베프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갖고 음이 조금 좀 이렇게 깝깝하고 좀 안 빠져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인상을 주는데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녹음한 거 말고도 다른 여러 곡을 들어봤는데 정말 음이 술술 나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물론 이제 감도가 93데시벨이나 되는 이유도 크지만은 일단 이탈감이 상당히 좋다. 이거는 결국 이 안에 크로스오버에서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지 않도록 네. 설계를 했다. 네. 그런 면에서 얘가 3개 유닛을 투입을 했지만은 투웨이를 고집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러면 3웨이로도 충분히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네. 투웨이에다가 베이스 우퍼를 두발한 그리고서 용적을 늘린 그 결정적 이유가 예. 음이 좀 쉽게 나오게 그런 설계가 아닐까. 요 네. 퍼포먼스를 평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스테나임의 2.5라는 이 모델에 대해서 이 스피커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녹음도 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이 보면은 장 파스칼 판차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디오 메이커를 운영을 하지만 되게 음악 관련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고 음악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교류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레코딩 스튜디오 엔지니어라든가 뭐 공연 기획자라든가 뮤지션이라든가 뭐 이런 그 음악 관련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실제 이제 튜닝할 때 그런 사람들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튜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보면 이게 알루미늄 인클로저에 디자인이 막 굉장히 정교하고 스위스답게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구성이면은 그냥 선뜻 이렇게 생각하기에 막 좀 건조하고 차갑고 맞아요. 막 좀 너무 막 그런 인조적인 막 그런 사운드를 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 들어보면은 상당히 음악적인 울림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살아나는 맞아요. 그런 사운드를 내줘요. 그러니까 귀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예. 장시간 튜닝을 한 결과로 네. 이런 음과 무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스테나임의 알루민 2.5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